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네. 아유, 무슨 냄새야? 아유. 슬기로운 공동 생활. 층간소음 때문에 한 달 넘게 늦은 새벽까지 잠 못 드는 밤을 겪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식구가 다운 식구가 일부러 저기 발을 부수는 거죠. 발망치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계속 음악인지 아무튼 큰 소리로 갑자기 너무 몸이 다 떨릴 정도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직접 충격소음, TV나 음향소리인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웃 간 분쟁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저도 죽으려고 했었어요, 차라리. 왜냐면 제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생각해봤는데 그 집도 내놓고 그리고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이제 저도 이제 보복까지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현대인이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는 총 4만 2천여 건. 센터가 개설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2배가 증가했습니다.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층간소음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제보입니다. 이렇게 닫잖아요. 네네. 위에서 이렇게 닫으면 우리 집에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 곳곳에 위층의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데요. 처음에는 그 세탁기하고 짤순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여기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빨래를 하실 때도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5, 6일을 제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자. 쓰러지고 기절하고 정신진료 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소음이 이렇게 나를 황폐화시킨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까지 복용 중이랍니다. 관리 사무실 가봤자 관리 사무실에도 안 되고 분쟁 층간소음 분쟁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차원 관리실에 우선은 뭐 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층간소음과 관련해 윗집에 내용증명서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보냈더니 이분이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윗집은 아랫집의 이러한 소음 피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방송 인터뷰는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어떤 입장일까요? 물론 위에 집에서 나는 소음도 있겠지만 100% 다 위에 집 소음이 아니고 그 위에 집도 날 수도 있고 그 위에 집에 그 옆집이나 뭐 이런 집도 특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립식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서 약간 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분? 위에 집도 주민이고 아래 집도 주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지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거죠.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땐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이웃사이 센터에는 신고 접수가 밀려 있을 뿐더러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서 개인이 소음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문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문제, 원만한 해결은 가능한 걸까요? 이 입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증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 입증이 뭐 상대방이 협조 안 하고 그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실제적으로는 좀 곤란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1980년대 경제 호황기에 들어 새로운 주택 형식으로 아파트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7, 80년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특히 도심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다닥다닥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보니 아파트라는 공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인구 62% 이상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 충북 지역도 50%에 가까울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청주에서 준공된 아파트 세대수는 4,276세대, 그리고 올해는 청주에서 5,631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마다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 공동주택에서 주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생활은 안녕하신가요?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편치만은 않아졌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에는 지금 뭐 11시 넘으면 거의 뭐 될 때도 없고. 저녁 10시경 아파트 주차장은 이미 만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이중 주차돼 네네. 있고. 네. 저희들이 지금 640세대인데요. 네. 지금 여기 주차 대수가 536대예요. 모자라네요. 예, 그러면. 모자르고 뭐 한 가구당 2대 이상 하니까 여기 주변에 뭐 저녁에는 거의 다 바깥에 일반 도로가 다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중 주차는 기본.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주차 전쟁이 밤마다 벌어집니다. 결국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돌아 나옵니다. 아파트 주민들 차군요. 예, 그렇죠, 예, 거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공용시설을 이용해서 지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한다든가 좀 뭔가 복합적으로 이런 뭐 시에서 구상이 없는 한 기존 아파트에서 여기에서 그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그 주차대수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주민 예산으로는. 추가 대수에다가 비용된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대표자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없었던 걸 새로 해서 한 달에 뭐 10,000원이 되든 20,000원이 만약에 주차 대수 오버되는 그 세대한테 부과한다면 그거는 뭐 거의 뭐 그 민원보다도 거의 뭐 싸움 수준으로 대단한 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받칠 것 같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아파트 단지의 이런 주차 전쟁은 비단 몇몇 아파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꽉 찼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 네. 저기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8시쯤 되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볼일 보고 좀 오게 되면은 네. 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못 대고 한두 바퀴 돌다가 밖에 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나가기도 솔직히 협소한데 이 차 한 대만을 밀어갖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대가 연달아 저 끝까지 계속 밀고
그러고 나가는 실태예요, 지금은. 운 좋게 자리를 발견해도 이중주차도 있는 차량을 피해서 고개하듯 주차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돼서 싸움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네, 좀 서로서로 그냥 이해하는 편인 것 같은데 좀 불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조금 저녁 늦은 시간이나 뭐 이런 때 오면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배려만으로는 힘든 현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2명당 한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충북의 주차장 확보 비율은 세대당 0.8로 0.9대인 전국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 끼 시사 제작진 중 한 명도 주차로 인한 곤란함을 겪었는데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거를 경비분들이 붙여놓거든요. 막 주차 여기다 하지 마라. 저기 앞에다가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는데 소용이 없어요. 저기 길 한가운데다 주차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못 나가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려서 번호를 봐서 이제 차를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딱 봐도 젊은 사람이 막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좀 시비가 붙은 적도 있었고. 소방 전용 도로와 주차 금지 구역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 교통사고에 취약할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제천. 각계 전문가와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제천시 층간소음 예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해 2건의 갈등 사례를 조정했습니다. 층간소음 외에도 공동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항상 퇴근이 늦어 매일 아파트 주차난을 겪는다는 A씨. 차량을 2대에서 많게는 7대까지 보유한 입주민들 때문에 주차하기가 더 힘들다는데요. 고민 끝에 자기 주차구역을 정해서 주차봉을 설치하고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야간에 늦게 퇴근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 일찍 퇴근하는 직업으로 바꿔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한 공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다 보니 뭐 몇 시 이후에는 주차를 해주지 말아주세요라는 거를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용재산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시켜 놔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주차 면적도 제가 분양받은 면적 안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다량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외부로 이용을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어떤 집에 뭐 5대, 6대씩 있는 거예요. 그 페널티를 받는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정주차제를 하든지. 건설회사와 좀 협의를 해서 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주차를 더 좀 확보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자동차 대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반면 주차 공간 부족은 심각해지고 주차장법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에 살고 있는 B 씨는 담배 피우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지만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합니다. 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져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금연 아파트라 그래도 세대 내까지 금연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공동구역에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세대에서 태우시는 분께서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로 좀 바꿔서 좀 해주시면 좀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일단 그 개인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선을 구워도 생선 냄새가 싫다, 고기를 구워도 고기 냄새가 싫다. 모든 취향이 전부 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조금 거기서 나더라도 이웃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하는 정도로. 그건 아니죠. 금연 아파트래잖아요. 금연 아파트. 한정된 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남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담배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인 거지만 남의 건강까지 그 해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감내를 해야 된다. 그 절충안이 있어야지. 나는 담배 냄새 싫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참아. 네가 끊어. 나는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네가 다 담배 사줬어? 이렇게 오면 이건 끝없는 논쟁만 되고 그 건강만 해로워지니까 공동주택이 죄죠. 그렇게 따지면. 흡연권과 건강권, 일반 아파트 상황은 어떨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거 공통 안내사만 하시는 거예요? 민원들? 거의 층간 민원이니까. 특히 어린아이와 비흡연자에게는 더욱더 고통이 되므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법적이라든가 뭐 강제성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뭘 하려고 해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가 층간소음, 흡연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것이 주택관리사들의 입장입니다. 금연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도록은 아파트 쪽으로다가 입주민들하고 이제 냄새를 지금 자꾸 덜 가게끔 저희들이 자꾸 그래서 북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문을 내고서 여기서만 이제 지정 흡연구역으로 여기서 좀 흡연하시고서 지금 그 계속 직접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까운 동에서는. 지금 자꾸 없애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없애면 또 근본적으로 흡연자들이 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단이고 또 욕실이고 피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뒤 별도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지만 부스 증설과 철거 요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확실히 뭐 근절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과태료 이렇게 써놓고 해도 뭐 저희들이 사법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저기 그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규약에는 다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10만 원 잡고 그걸 부과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자꾸 그때 증거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돼.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그냥 저희들도 대표에 얘기해가지고 자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피우고 그래갖고 민원 들어오면 벌써 피우고 가신 거예요. 없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 흡연 민원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이 많아졌지만 규제 필요성에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금연 아파트 지정과 흡연 공간 설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법을 제정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무조건 담배를 피우면 뭐 벌금을 물리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개인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전체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흡연 공간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 담배를 피우겠어요. 밤중에 피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기 한 1km 나가가지고 뭐 논두렁 같은 데서 피워야 되나요? 흡연권자들은 보다 쾌적한 흡연구역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물론 강합니다. 그 실내 아파트 건물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의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흡연실 제도는 사실은 좀 사라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흡연실을 설치하는 공간들이 실외 공간들도 있는데 사실 흡연자들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흡연실이라는 것 자체가 폐쇄 공간의 성격이 있으면은 그 흡연자들도 이제 거기 남아있는 담배 연기에 의한 노출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쉬고 싶은 집, 또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집. 하지만 공동주택의 바닥과 벽은 맞닿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개인 공간에서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사는 공동주택,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 사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있다는 한 아파트. 코로나19로 늘어난 실내 생활, 어린아이가 뛰는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60데시벨)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보다 이 귀로 듣는 소음은 굉장히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그런 소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간 기준 43데시벨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엔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매트가 없었을 때 소음 발생 정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매트 위에서 소음이 나고 있는데 밑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한 40 초반에서 40 중반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트 한 장의 힘, 매트를 깔았을 때와 깔지 않았을 때 소음 정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매트 효과 좀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트는. 네. 추천인가요? 강추. 왜냐면 뛰는 게 진짜 마음껏 그냥 뛰어도 제가 이제 더 이상 복도에서 뛰는 거는 뭐라고 안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이도 좋고 저희도 조금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한창 뛰어노는 아이를 둔 위층 엄마도 조용하게 살고 싶은 아래층 주민도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갈등 예방 프로젝트 덕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10차회를 개최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논의함은 물론이고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합니다. 층간소음 절감 릴레이 프로젝트, 조용한 매너를 보여주는 윗집을 칭찬하는 기획, 아파트 입주자 게시판에 우리 윗집을 제보합니다 게시글 업로드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매달 이어집니다. 오늘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사행시 101장 당선작을 선정하는 날입니다. 저는 58번이 사행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동떨어졌다 생각 말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요. 활기찬 공동생활을 위해. 마지막에 하트 때문에. 그러면 사행시에서는 104동 1205호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에서 입주민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어떤 소통이 안 돼서 그거로다가 분란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입주자로서 저희도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너 앱 게시판에서도 확인을 하고 게시글도 정말 많아졌고요. 참여도가 처음에는 한 달에 뭐 10건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한 달에 100건 이상 접수를 하세요. 층간소음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슬기롭고 행복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소와 입주민 대표들의 노력. 결국 그 열정이 입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졌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라는 결실을 낳았습니다. 작은 시작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그 뒤에는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웃과 공유한다든가 소통한다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 분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에 좀 주력을 하는 거죠. 아파트 동대표가 이벤트에 참여한 입주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왜 문화센터에 사는 거 토요일마다 그거를 하러 갔거든요. 서로를 위한 배려는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아니 매트를 집에 이렇게 많이 깔아놓으셔가지고 아래층에서 정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봤는데. 다행이네요. 사실 아래 윗집의 평온한 봄날은 바닥에 깔린 매트 두께보다는 이해와 배려라는 신뢰의 두께가 아닐까요? 국가가 우선은 나서서 조금 큰 틀에서의 이러한 문제 해결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개별 공동체들에서 결국은 소통과 담론과 공론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주거 환경은 그렇게 첨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굉장히 많고 뭐 다양한 이제 룰을 적용받는 거죠. 그럼 생활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유도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산다면 그 공동체에서 이게 공공주택이라는 건 결국은 덩어리로 보면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규약을 받아들여야 거기서 살 수 있다. 이웃을 생각하는 노력과 배려, 슬기로운 공동생활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갈등 속에서 우리는 숱하게 배려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이웃 간의 배려는 기본이지만 그 배려를 할 수 있게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갈등 조정 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도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집, 또 이웃이 사는 집,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집, 슬기로운 공동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 후! 아파트! 렛츠 기 잇!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